시집살이를 평생 했는데 이 나이에 내 집 하나 없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엄마, 집 팔 생각은 이제 그만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혜진입니다. 올해 65살, 30년을 시댁집에 살았어요. 아니, 살았다기보다는 머물렀다고 해야 할까요? 한 번도 제 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명절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어요. 알람도 안 맞췄는데 몸이 알아서 일어나더라고요. 30년간 명절마다 반복한 습관이 온몸에 새겨진 거죠. 주름진 손으로 아직 어둑한 부엌 불을 켰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요즘 부쩍 관절이 안 좋아져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었는데 그래도 시어머니는 2층 큰 방을 내주지 않으셨죠. 며느리가 무슨 큰 방이야. 80이 넘은 시어머니가 작은 방에 있으면 되겠어? 그렇게 저희 부부는 20년째 1층 작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딸 수정이에게서 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놨어요. 엄마, 할머니가 집 팔겠다고 부동산에 매물 올렸대. 엄마는 알고 있었어?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진짜야. 내가 우연히 부동산 앱에서 봤어. 우리 집 주소 맞더라고. 할머니 명의잖아. 엄마랑은 상의도 안 하셨어? 손에 쥐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철컹. 텅 빈 부엌에 국자 떨어지는 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아침 뉴스를 보고 계셨어요. 어머니, 제가 부르자 돌아보시더니 무심하게 물으셨죠. 왜? 집을 파신다고요? 시어머니는 잠깐 눈을 깜빡이더니 태연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응, 내 집인데 내가 팔면 안 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저희랑 상의를 좀 하시지. 상해? 뭘 상의해? 내 명의인데. 너네 집도 아니잖아.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맞아요. 제 집이 아니었죠. 30년을 여기서 살았지만 등기부에 제 이름은 한 글자도 없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재호, 시누이 은정이네 가족, 처남 준수, 모두 명절 인사를 나누러 온 거죠. 남편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집 파신다는 거?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어머니가 부동산에 매물 올리셨대요. 우리 딸이 우연히 봤어요. 남편이 시어머니 쪽을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사실이에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태연했어요. 그래. 집값이 지금 괜찮다고 해서 실버타운 들어가려고. 시누이 은정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좋은 생각이세요. 요즘 실버타운 시설 정말 좋다던데요. 그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처남 준수도 거들었죠. 맞아요, 어머니. 혼자 이 큰 집 관리하시기도 힘드시잖아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더라고요. 그럼 형수는 어떻게요? 그 말 한마디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명절 준비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저는 부엌에 들어가 떡국을 끓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계속 움직였습니다. 30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으니까요. 팔을 썰다가 손을 베었어요. 아,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실버타운 어디로 보고 계세요? 강남 쪽에 괜찮은 데가 있더라고. 와, 강남이요? 좋겠다. 저는 수돗물에 손을 씻고 밴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팔을 썰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여기서 살았을까? 내 집도 아닌데.
30년 동안 뭐 했지, 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점심상을 차렸습니다. 떡국, 갈비찜, 잡채, 전, 16가지 반찬. 모두 자리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숟가락을 드셨고, 그제야 다른 사람들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형수, 떡국 맛있네요. 처남이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하지만 그 칭찬이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 집인데 내가 팔면 안 돼? 너네 집도 아니잖아.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딸 수정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수정아, 엄마가 30년 동안 여기서 뭐 한 것 같니? 수정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잘못 없어. 할머니가 너무하신 거야. 그래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맞는 말씀이야. 어머니 집이니까. 엄마, 그래도 30년을 여기서 사셨잖아요. 엄마가 이 집 유지비 얼마나 내셨는데. 엄마가 안 계셨으면 이 집 진작 망가졌을 거예요. 수정이 말이 맞았어요. 보일러 고장나면 제가 고쳤고, 누수 생기면 제가 수리업체 불렀고, 전기세 가스비 다 제 통장에서 나갔죠. 남편은 월급을 어디에 쓰는지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집 팔 때는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엄마, 그냥 참지 마. 할아버지, 아빠한테라도 얘기해봐. 수정이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해봤는지. 하지만 돌아오는 건 언제나 똑같았죠. 어머니가 하시는 일에 내가 어떻게 참견해. 그게 남편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죠. 다들 모였으니까 얘기할 게 있어. 모두의 시선이 시어머니께 향했습니다. 이 집 다음 달 말까지 비워야 해. 계약 마무리됐어. 네. 남편이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벌써 계약까지 하셨어요? 응. 시세보다 좋은 가격에 나왔다고 해서. 그럼, 저희는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너희는 알아서 해야지. 이제 너희도 예순이 다 됐잖아. 언제까지 엄마 집에서 살 거야? 충격이었어요. 이렇게까지 냉정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시누이 은정이가 말했어요. 오빠, 형수님, 걱정 마세요. 우리 집 지하에 작은 방 있잖아요. 거기라도. 됐어. 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됐어요. 우리 알아서 할게요. 은정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에 조용한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날 밤 남편과 방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어머니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됐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제 편 들어주지 않은 사람한테 이제 와서 뭘 기대해요. 혜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제가 명절 때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거 알아요? 당신, 제가 무릎 아프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왜 어머니한테 방 좀 바꿔달라고 말 안 해줬어요? 그건, 당신, 제가 이 집 유지비 얼마나 내는지 알아요? 제 월급 전부 다 이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 이름은 등기부에 한 글자도 없어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 남편이 물었죠. 이혼 서류요. 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혜진아, 지금 제정신이야? 네, 제정신이에요. 어쩌면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정신인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명절은 끝나고
시댁 식구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홀로 부엌에 앉아 있었어요. 텅 빈 집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이혼해야 하나?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몰라. 마음이 흔들렸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그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을까요?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혜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내가 잘못했어. 그동안 너한테 너무 무심했어. 앞으로는 달라질게.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30년 동안 간절히 바라던 그 말.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다. 여보, 너무 늦었어요. 혜진아, 당신은 변하지 않아요. 30년 동안 안 변한 사람이 갑자기 변할 리 없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지쳤어요.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것도,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이제 제 인생 좀 살고 싶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딸 수정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내가 전세 알아봤어. 작지만 깨끗한 데 있어. 엄마 혼자 살기 딱 좋아. 수정아, 엄마 이혼하면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랑 상담했어. 30년 동안 엄마가 생활비 낸 거, 집 유지비 낸 거 다 증빙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대.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적어도 앞으로 살아갈 미천은 마련할 수 있겠구나. 엄마, 후회 안 해요? 수정이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후회는 안 해. 오히려 30년을 참고 산 게 후회돼. 엄마, 수정아, 엄마가 당부할게. 너는 절대 엄마처럼 살지 마. 사랑한다고 자신을 잃어버리지 마. 가족이라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마. 수정이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혜진아, 앉아봐.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이혼 얘기 들었어. 내가 너무했구나.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 입에서 사과 같은 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30년 동안 고생했어. 내가 인정 안 했지만 너 없었으면 이 집 진작 무너졌을 거야.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집 한 돈, 내 목도 줄게. 30년치 노고를 생각하면 당연한 거야.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왜 이제 와서, 왜 진작 이러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고맙지만 괜찮아요. 뭐, 저는 제가 받을 것만 받을게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만.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혜진아, 그래도. 어머니, 30년 동안 저는 며느리였어요. 며느리로만 살았죠. 이제는 저 자신으로 살고 싶어요. 일어서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열고 이혼 서류를 꺼냈어요. 남편이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혜진아,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야? 네. 남편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결국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하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건가? 후회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선택을 한 거니까요. 한 달 뒤 작은 원룸에 이사를 했습니다. 평수는 작았지만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공간이었어요. 딸 수정이가 집들이 음식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아늑하다. 그치? 작지만 다 내 거야. 창문을 열었어요. 봄바람이 살랑 들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 많이 외롭지 않아? 수정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오히려 홀가분해. 새벽 4시에 안 일어나도 되고, 눈치 안 봐도 되고. 엄마, 나 정말 자랑스러워.
수정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65살에 새로운 인생 시작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해야지. 앞으로 20년은 더 살 텐데. 웃음이 나왔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며칠 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었어요. 혜진아, 실버타운 들어왔어. 네, 어머니. 잘 지내세요. 미안해. 괜찮아요, 어머니. 가끔 놀러와. 네, 갈게요.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미운 마음은 없었어요.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을 팔지 않았다면 저는 영원히 그 집에서 며느리로만 살았을 테니까요. 저녁이 되어 작은 식탁에 혼자 앉았습니다. 간단하게 된장찌개 하나, 김치 한 접시. 하지만 이렇게 맛있는 저녁이 또 있을까요? 제가 먹고 싶어서 차린 밥상,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 아무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저녁. 숟가락을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혜진아, 고생 많았어.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게 물든 하늘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65살 인생의 봄이 다시 찾아온 것 같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근처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 식사 배달하는 일이었죠. 어느 날 배달을 갔다가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아이고, 고맙네. 며느리도 안 찾아오는데 이렇게 챙겨주시니.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짠했어요. 할머니, 며느리분과는 자주 연락하세요? 아니, 서먹해. 내가 옛날에 며느리한테 좀 심했거든. 지금 생각하면 미안한데 이제 와서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전화 한 통 해보세요. 미안하다, 고마웠다, 그 말 한마디면 돼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럴까? 네, 그러세요. 며느리분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전화 한 통 해볼까? 핸드폰을 꺼내 시어머니 번호를 눌렀어요. 어머니, 저예요. 이번 주말에 실버타운 놀러 가도 될까요? 혜진아. 그래 와. 어머니가 맛있는 거 준비해 놓을게. 전화를 끊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끝인 줄 알았던 게 새로운 시작이 되고 미웠던 사람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였어요. 나 자신을, 내 인생을 65살에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